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에 경기 시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귀에 쏙쏙 들어가도록 경기 기사를 쉽게 쓰여드리는 명품 시세들 8월 19일 아침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8일 만에 또 2,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휴가철이 끝나자 곧바로 2,500명, 이번 주에는 2,500명대까지 올라갈 것이 아닌가 하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6주째 최고 단계 거리두기를 했지만은 통하지 않는다. 의료계에서는 이런 식의 방역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또 4단계를 2주도 연장할 전망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그런 가운데 계속 지금 이런 식으로 거리두기만 하기 때문에 지금 자영업자들이 텅텅 비었다. 서울 12곳 상권이 코로나로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매출이 반토막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병원도 지금 문제입니다. 서울 중증병상이 628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정부는 서울시는 실제로는 253개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의료 인력들이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들이 견디지 못하고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연휴 여파로 확진자는 폭증하는데 의료 인력들이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내달 2일 총파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료 인력이나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처우가 달라진 것이 없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처우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처우가 개선되면 의료 인력들이 더 지원자가 많을 텐데 처우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정부는 그냥 돈 푸는 것 외에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거나 혹은 백신을 확보하거나 그런 데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의 모더나를 항의차 방문했던 정부 대표단이 예상대로 빈손귀국을 했습니다. 빈손귀국 결과 드러난 것이 부실계약이었다. 그 부실계약을 토대로 국민에게 허황된 백신 약속을 했다. 그것은 분기별 공급량도 속인 문정부의 끝없는 국민 기만이 드러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의 위탁 생산하고 있는 모더나 백신이 국내 공급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절차를 거치면 9월 말에 완제품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획기적인 공정기술을 개발을 할 때 삼성이 획기적인 공정기술 개발하면은 모더나와 미국 정부를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삼성바이오의 획기적인 공정기술 개발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모더나도 만족시키고 하면은 모더나가 국내 위탁 생산분, 국내 공급도 가능할 것이다. 그런 분석입니다. 그런 건데, 그런 것이 안 될 경우에 10월에 70% 접종을 장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아파트 가격은 지금 계속 급등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수도권 실거래가가 16.4% 올라갔다. 이 통계적으로 16.4%라고 하면 이게 굉장한 겁니다. 실거래 가격은 엄청나게 또 올라갔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그래서 서울 25개구 모두 20평형마저 9억을 넘었다고 합니다. 20평형도 9억원을 넘었다. 야, 강남에 이게 지금 열대평 되는 40제곱미터가 15억, 노원에 한 10평 남짓한 아파트가 7억, 초소형도 사기 쉽지 않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서울의 절반이 20평 15억 클럽이다. 야, 정말 대단합니다. 이게 정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노무현 정부 못지않게 지금 똑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정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도 반성이 없습니다. 전세난에 신축 빌라의 깡통 주택 소유, 전세난으로 계속 이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니까 전세값도 올라가죠. 전세값이 올라가니까 결국은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빌라의 전세가격도 올라가면서
빌라의 시세보다도 전세값이 높아지는, 나중에 전세 보증금도 받지 못하는 깡통주택이 속출해서 강서구의 빌라 82%가 보증금을 날릴 우려가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야, 그런 가운데 이게 지금 고급 아파트의 가격도 엄청납니다. 한남동 나인원은 2달 새 13억이 올라서 72억이 되었다. 압구정 한양 8차도 18억이 솟아 올라서 66억이 되었다. 2달 사이에 13억, 18억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서민들은 아파트가 아닌 주택도, 비아파트도 월세화가 심각해서 월세화가 진행되면서 서민들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국민이 정부를 잘못 선택하면은 정말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그런 가운데 2, 3건 중개하면 대기업 연봉을 벌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 2번 시험 봤는데 40만 명이 몰렸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축은행 다중채무가 역대 최고다. 금융사 3곳 이상을 빌린 걸 다중채무라고 그러는데 결국은 빚을 내서 빚을 갚고 하는 거죠. 저축은행 다중채무 비율이 73%다. 저축은행 빌린 사람의 73%가 다른 곳에서 빌리고 한 3곳 이상 빌린 다중채무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금리만 올려가지고는 가계부채 폭증을 막지 못한다. 이 가계부채는 기본적으로 그러자 이제 금리만 올려서 안 되니까 대출 창구를 전방위로 봉쇄하려고 하는 DSR 규제를 강화한다 하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부 대책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 이금융 브랜드 순환 대출 규제, 즉 DSR 규제를 손보겠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청문회 통과도 되기 전에 청문회 통과도 지금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고승범 후보자가 여러 가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은 엄청난 자산가에다가 여러 가지 뭐 다주택자에다가 또 뭐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과장급 회의를 소집해서 그 회의 결과까지 발표하는 그런 또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금융권 느슨한 대출기를 순복했다. 이금융권의 DSR이 60%인데 40%를 낮추겠다. 원리금 상환의 소득에 대한 비율을 40% 낮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통계상의 가계 부채는 줄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되면 이금융권에서 빌리지 못한 많은 서민들이 불법 사채로 가서 서민들을 그야말로 빈곤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담대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뭐 주택을 사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절반 정도는 생계자금이나 혹은 사업자금이나 전월세 자금 뭐 이런 걸로 빌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자금들이죠. 이것들을 이금융권에서 빌리지 못하게 하면은 자연적으로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불법 사채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에 환율까지 급등해서 경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엊그제 언론에서는 이 퍼펙트 스톰까지 경고가 나왔습니다. 환율과 금리,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퍼펙트 스톰에 오고 있다. 이걸 뭘 방파제를 써야 된다. 정부는 지금 돈 푸는 게 뭐 돈만 풀어서 내년 선거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이런 퍼펙트 스톰의 방파제를 써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 급기야 기재부가 환율 상승 오버슈팅 문제가 있다고 구두 개입을 하면서 7일 만에 소폭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달러당 1176원까지 갔던 환율이 어제 1168원으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이 원화 약세의 수준이 지금 현재 페소나 필리핀의 페소나 태국의 바트보다 더 원화가 더 크게 약세가 되고 있다. 8월 9일부터 17일 사이에 원화는 2.43% 터키 리라는 2.43% 혈출상이 되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태국 바트와도 0.27%, 필리핀의 페소도 0.16% 절상이 되는 데 비해서 원화만 2.69% 절하가 되었습니다.
이 한국 경제가 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게다가 환율이 상승하면 달러 부채 상환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환율 10원 올라가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 560억 원의 외화 평가 손익이 발생을 한다. 그런 얘기고요.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 못지않은 충격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정책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가 하면은 한국경제연구원은 한국 경제 잠재 성장률이 가파르게 하락을 하고 있다. 2010년대에는 2.1%까지 하락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원전을 줄이면서 대래 석탄이나 LNG 발전 늘리고 있으니 기후 악당 소리를 듣는다. 원전과 탄소 중립을 같이 가야 되는데 원전 줄이니까 전력 부족 사태가 생기니까 오히려 석탄 발전과 LNG 발전을 늘리니까 오히려 탄소 중립에 역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 기업 이 원전에 매몰되어 있는 바람에 이래서 기후 악당 소리를 듣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벽은구 전 산자부 장관이 월성 원전 조작을 지시한 배임 교사 행위에 대해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9대6으로 15명 회의에 저는 참여해서 9대6으로 추가 기소하지 말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문제는 거기에 여당의 국회의원 이탄희 아내가 변호사인데 참여해서 논란이 돼서 기피 신청했는데 기피 신청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회의에서 강력하게 불기소 주장을 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수원 사장은 기소됐는데 지시한 백윤구는 배임이 아니다. 이런 이상한 법조계에서도 문제가 많은 그런 결론이 내렸다는 게 법조원의 지시입니다. 한수원 사장 혼자서 1,400억 손실을 혼자 책임지라는 것이냐 하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월성 1호기 조작 폐쇄 배임 행위 시킨 사람은 없다. 이런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이 납득될 수 있느냐 그런 보도입니다.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중대재해법은 이대로는 안 된다. 지금 중대재해법의 핵심적인 것이 하청업체가 재해를 저지를 경우에는 원청업체 CEO가 책임을 진다. 형사상 책임을 진다. 그 얘기거든요. 그것도 형사상의 그런데 지금 현재 그래서 경영 책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충실하게 수행, 적정한 예산 등 규정 자체도 애매하다. 감독기 이런 경우는 결국 감독권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우리가 되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시행되기 전에 보완을 해준다 하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줄폐업에 실업급여가 자영업자가 이제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계속 줄폐업하면서 실업급여 95%가 소진되었다. 금년에 3조 1,800억 달러 고용보험금 적립금 적자가 나올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금 2017년에 문현영부 출범할 때 11조 정도 흑자였는데 지금 2021년에 3조 1,800억 정도 적자로 전망된다는 얘기고 3조 원 적자가 나는데 지출은 눈덩이 지출을 예고하고 있다. 뭐 온갖 때 고용보장 강화에 지급개발, 청년정책, 홍보 등에도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뭐 학종, 보험료를 뭐 정말 기여도도 없는 본래 보험금이라고 하는 것은 급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료를 내어서 나중에 실업자가 되었을 때 받는 것이 보험급인데 별로 내지 않는 사람들도 전국민 고용보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확대한다 해서 보장성 강화한다면서 마구잡이로 넣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해 결국은 기금이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데 문제는 또 실업급여도 많이 주다 보니까 올 한 180만 원까지 준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중소기업에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오히려 알바 좀 하다가 실업급여를 타는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중소기업은 오히려 구인난에 가중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업급여 반복수급 현황. 지금 반복수급이 작년에 9만 명까지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복수급도 4,800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얘기. 반복수급은 이제
이게 5년간 3회 이상 받은 경우를 조사한 것입니다. 민노총 위원장 어제 불법 집회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서 구속하러 갔는데 완전히 민노총 건물에서 방탄 때문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경찰은 구속영장 가져와 놓고 팔짱만 끼고 민노총 의원이 안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노총 건물은 완전히 해방구처럼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민노총 귀족 100만 명은 기득권을 더 향유하고 있는데 청년들 500만 명은 5인 미만 사업자 근로자 야근 휴일성도 없이 없다. 이것이 공정인가 하는 그런 칼럼이 실렸습니다. 델타 변이 확산으로 미국 경제도 성장률이 떨어질 전망이라는 그런 경제 엔진이 싣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지금 미국 경제 한국도 환율 고물가로 4% 성장도 비상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여성 인권을 존중한다고 했던 텔레반이 부르카를 안 입었다고 거리에서 총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진이 상당히 상징적입니다. 여성들 완전히 눈만, 마지막은 눈도 거의 마저 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말 이렇게 안 입으면 이것이 이제 부르카인데 이렇게 안 입었다고 총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5세 이상 소녀와 40세 미만 가부는 텔레반 전사와 결혼하라는 지시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100조 원 상당의 무기들이 텔레반 손에 들어갔는데 같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자금에 대해서 돈줄을 재는 동결하는 수십억 달러를 동결하는 그런 조치밖에 없는데 미국 내에서도 지금 이것이 미국의 텔레반이 작년에 2020년에 미국과 텔레반이 카타르 도하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나서 금년 4월에 미군 철수를 얘기했습니다. 근데 수순이 똑같습니다.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 철수하고 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월남도 마찬가지고 73년에 평화협정 체결하고 미군 철수하고 75년에 자유국에 함락된 거죠.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조차도 의회에서 바이든의 카불의 굴욕적인 사태에 대해서 조사를 예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은 동맹들의 불안이 커지자 한국과 유럽에서 미군 감축이 없다고 진화에 나서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교훈은 동맹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국을 위해서 싸울 의지가 있는 국가를 도우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가운데 텔레반이 집권한 텔레반 정부를 발빠르게 승인한 중국은 그 배경에는 아프가니스탄이 가지고 있는 1조 달러대 희토류가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는 지금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여전히 5,290만 원, 이더리움은 357만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코인 거래소 실명계좌 확보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이 한 가지 중요한 게 하나가 코인 가상자산 은행이라고 그래서 디파이죠. 암호화폐 거래 은행이 대해서 경고가 나왔습니다만은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암호화폐 가상자산 은행 역할을 한 디파이 금융을 하는 데가 델리오 약 예치금이 2조 정도 됩니다. 2조 원 정도고 그다음에 업화가 약 888억 정도인데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그 디파이의 예치금을 보면은 약 800억 달러, 약 90조 정도, 85조 정도 됩니다. 우리가 2조 정도 예치금 가지고 그렇게 경계할 상황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순위를 보면 이런 디파이 은행 역할을 하는 디파이 금융을 하는 가장 큰 데가 한 군데가 미국에서는 140억 달러, 140억 달러니까 두 번째가 117억 달러, 세 번째가 100억 달러, 네 번째 99억 달러 정도 예치하고 있으니까 대체로 한 15조 정도
15조, 12조, 10조 정도를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대류가 2조 정도로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주가는 지금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9일 만에 소폭 반등을 9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어, 지금 코스피가 9일 만에 했는데 외국인은 여전히 8일 동안 계속 28조 원을 팔았다. 쉘 코리아 28조 원을 팔았다. 지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지금 현재 작년에도 24조 원을 판 데다가 금년에도 지금까지 28조 원을 팔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금 긴축 발작 때는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본격적으로 할 긴축 발작 때는 5조 원 더 던질 수 있다 이런 보도 나왔는데요. 어제 너무 많이 하락한 그때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면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올라서 원자재 가격 지불하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왔고 특히 그 조선빅3는 13년 만에 최대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원자재 가격이 쿠팡값이 20%는 오른 데다가 여전히 고질적인 저가 수준 때문에 적자가 나오고 있다. 이런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가가 소폭 하락으로 반전했습니다. 어제 공개된 7월 FOMC 의사록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보도가 논의를 한 것이 보도되면서 주가가 소폭 하락 반전했습니다. 지금 FOMC가 아무래도 9월 달에 있고 11월, 12월에 있는데 9월은 좀 촉박한 것 같고 미국 경기가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하락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한 12월 정도 테이퍼링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야, 카카오뱅크 대단합니다. 카카오뱅크 시총이 현대차도 넘어선다 이런 보도가 나왔고요. 지금 당근마켓이라고 중고 거래 플랫폼인데 몸값이 3조 원에 달하고 있다. 가입자 2,100만 명이고 월간 사용자 1,500만 명 돌파하고 있다. 뭐 심지어는 100조 정도 기업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월마트를 2년 앞당겨서 계획보다 2년 앞당겨서 제쳤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지금 이제 온라인이 됐습니다. 오프라인을 꺾고 온라인이 대세다. 아마존이 세계 최고의 커머스 회사로 등극한 거죠. 반면 중국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을 계속 규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진핑 체제의 공고에 하는데 지장이 된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테크판 문화혁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에서는 회의장 문을 닫고 밀실에서 언론징벌법 안건 조정해서 언론징벌법을 의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가 거의 위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최근에 강제징용 피해배상안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기각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 미쓰비시 국내 현금 자산을 첫 압류를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한일 관계가 더욱더 악화 일로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여당도 이전 투구고요. 야당도 지금 내전에 지금 뭐 집안 싸움에 정권 교체는 그냥 집안 싸움에 날을 채우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야의 막장 드라마에 정치 희망이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홍범도 장관에 관해서 뭐 어제 대통령이 정중 인사를 하면서 대리 현충을 안장했는데 홍범도 장관에서 독립운동을 한 공로는 인정이 되지만은 당시 11에 있는 자유시에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마지막으로 집결했는데 여기서 몰살시킨 원흉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범도 장군이 레이너로부터 축하금과 권총도 하사받았다 이런 사진까지 나왔는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금 대전현충원에 안장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북한의 인공백스 발간 예산의 4분의 1로 4분의 1 토막을 낸 데다가 생계형 간첩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남한의 여러 가지 상황이 정말 만만치 않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까지 여러 가지가 좀 정상적이 아닌 모습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야당조차도 지금 정권 교체를 해야 할 이런
시점에서 내분의 휩싸여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